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표준 차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차트의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세로막대형 차트가 있고 가로막대형 차트가 있습니다. 세로막대형이다, 가로막대형이다. 얘는 가로로 표시할래, 세로로 표시할래 그거예요. 뭐를 세로로 표시하고 뭐를 가로로 표시하냐?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값이죠. 그거를 이제 세로로 표시할래, 값을 가로로 표시할래 그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 다 똑같아요. 각 항목 간의 값을 막대기 길이로 비교 분석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차트가 세로막대, 가로막대예요. 여기서 이제 값을 이제 수직으로 나타내냐, 값을 이제 수평으로 나타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로, 세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꺾은선형 차트요. 꺾은선형이다 그러면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얘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추세를 확인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회사에서 매출액하고 순이익, 비용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게 꺾은선형이요. 그래서 얘는 연속적인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거를 표현하는 것으로 변화율에 이제 중점을 두고 표현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꺾은선형 차트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꺾은선형이다, 가로다, 세로다 이런 건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형 차트요. 원형 차트다 그러면 이것도 되게 많이 봤죠. 우리 선거할 때마다 보잖아요. 그죠? 얘는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런 차트를 보고 우리가 원형 차트라고 하죠. 이 원형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조각들이 나눠져 있죠. 이 조각을 서로 전부 다 분리도 할 수 있고요. 일정 하나의 이 조각을 따로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원형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조각을 회전도 시킬 수 있어요. 그때 회전시킬 때는 0도부터 360도까지 그렇게 우리가 회전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얘예요. 항상 몇 개의 데이터요?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축이다, 세로축이다 그런 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개의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만 표시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분산형 차트다. 그럼 지금처럼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요. 가로, 세로 좌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한 계열로 두 개의 숫자 그룹을 나타낼 때 분산형 차트를 씁니다. 얘는 이제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이 됐든 묶음이 됐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로 이제 과학이나 공학용 데이터 분석 등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차트를 보고 우리가 분산형 차트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데이터 요소수가 많을 때 그때 이제 차이점보다는 요소 간에 얼마가 차이 나냐 그걸 알아보기보다는 유사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차트가 우리 분산형 차트요. 자, 이 그림이 이제 영역형 차트요. 얘는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시간이 쭉 작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방문자 수 대비해서 이제 판매 수량이 몇 개인지 그거 이제 나타낸 거예요. 이런 거 나타낼 때 쓰는 게 우리 영역형 차트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나왔죠. 시간에 따른 각 값의 변화량을 서로 비교할 때 사용되는 거고요. 얘는 전체 영역하고 특정 영역을 서로 비교해서 전체와 이제 부분 간의 관계를 그렇게 나타낼 때 쓰는 게 영역형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넛형 차트요. 얘는 이제 도너츠 모형으로 생겼죠. 얘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관계를 비율로 그렇게 나타내서 각 부분을 비교할 때 이제 사용되는 차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원형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원형이랑 좀 다른 게 뭐가 다르냐? 얘는 이제 여러 개의 계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 딱 한 개의 계열에 대해서만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도넛형은 여러 개의 계열을 가져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원형하고 도넛하고 이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원형은 한 개의 계열에 대해서만 표현할 수 있고요. 도넛형 차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계열을 가질 수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형처럼 첫 번째 조각을 0도부터 시작해서 360도까지 회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도넛형은 가운데 보면 구멍이 뚫려 있죠. 이 구멍의 크기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0%부터 100%가 아니에요. 왜? 0%다 그러면 차트가 표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100%다 그러면 꽉 차버리니까 구멍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0%부터 시작해서 90%까지 그 사이의 값으로 구멍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갖는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 항목 여러 개의 계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도넛이 여러 개가 이제 겹쳐져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도넛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형 차트요. 방사형 차트도 일단 그림 먼저 보자고요. 자, 방사형 차트가 이런 거예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인적성 검사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요 가운데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내 능력만큼 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방사형이요. 방사형 차트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데이터 계열의 집합적인 값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고요. 얘는 가운데서 뻗어나오는 값축을 가지고 있는 게 방사형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면형 차트요. 표면형 차트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사용되는 그런 차트를 보고 표면형 차트라고 하고요. 거표명 차트다라고 하게 되면 거표명 차트는 계열 간의 항목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차트가 우리 거표명 차트요. 얘는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분산형 차트 있죠. 분산형 차트 종류예요. 이 거표명 차트는 이제 데이터 계열 값이 3개인 경우에 그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때 이제 세 번째 변수값 있죠. Z축에 해당하는 그 세 번째 변수값은 작성하지 않고 거품의 크기로 표시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형 차트요. 얘는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주식의 거래량과 같은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차트를 보고 주식형 차트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거래량, 시가, 고가, 저가, 종가에서 그렇게 5개의 계열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트들이 이제 표준 차트예요. 이렇게 해서 차트 종류 쭉 알아봤는데 자, 이런 말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데이터의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사용하는 차트가 뭐냐?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그때 집합적인 값을 나타내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꺾은 선형 차트, 그리고 원형 차트, 거품형 차트요. 원형 차트에서는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특수 차트 해보게 되면 지금 첫 번째 거 이중축 차트가 나왔어요. 얘는 말 그대로 축이 2개인 거예요. 이중인 거예요. 2개인 걸 보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그림처럼 여기에 원래 세로축이 있죠. 그 반대쪽에 보니까 또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얘를 보고 보두축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얘는 언제 사용하냐? 지금 여기 점수 보니까 70점부터 시작해서 100점까지로 돼 있습니다. 여기 이 점수는 0점부터 시작해서 100점까지를 나타낼 수 있는 항목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출석 점수다라고 해서 0부터 시작해서 10위까지 있어요. 0부터 12. 얘는 얘랑 보게 되면 지금 데이터의 값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중축 차트요. 해서 특정 데이터 계열의 값이 다른 데이터 계열의 값과 현저하게 지금처럼 많이 차이가 날 때 그때 사용하는 차트를 보고 이중축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중축 차트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 데이터가 있을 때 지금 차트가 이렇게 작성이 돼 있죠. 자, 요 차트를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축을 이제 오른쪽에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중축으로 이제 만들어라. 그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중축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이중축 차트를 주로 언제 쓴다? 특정 데이터 계열의 값이 다른 데이터 계열의 값과 현저하게 우리가 차이가 날 때,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있고 출석 점수가 있는데 기말고사, 중간고사 점수는 거의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게 아니죠. 이 두 개 데이터랑 이제 출석 점수가 작다 보니까 이 출석 점수가 현저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값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출석 점수 이거를 이제 똑바로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처럼 오른쪽에다가 우리가 축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때 이제 출석 점수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출석 점수 중에서 아무 데이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거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데이터 계열 서식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리본 메뉴 이용해도 되겠죠. 자, 우리 차트 도구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차트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서식에서 우리 현재 선택 영역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선택 영역 서식하고 얘를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막대기를 우리가 선택해 놨기 때문에 이 막대기에 대한 우리 서식을 변경할 수 있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계열 서식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막대기의 모양을 그렇게 이제 변경할 거니까 이곳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계열 옵션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보조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보조축만 클릭해 주면 돼요. 보조축을 클릭하게 되면 그 막대기를 오른쪽 보조축, 세로 보조축으로 이제 쓰겠다 해서 이렇게 보조축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중축 차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혼합형 차트요. 혼합형 차트다 그러면은 지금 요 그림처럼 이렇게 하나의 차트에 두 개 이상의 차트를 표현하는 걸 보고 우리가 혼합형 차트라고 하고요. 얘는 특정 데이터 계열을 강조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계열을 다른 차트로 다른 모양으로 그렇게 표시하는 걸 보고 우리가 혼합형 차트라고 합니다. 이런 혼합형 차트는 2차원 차트에서만 가능해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혼합형 차트를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식형이다, 거품형이다, 표면형이다, 원통형이다, 원뿔형이다, 피라미드형이다. 이런 것들은 혼합형 차트로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못하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차원 차트에서만 가능하고 그리고 주식, 거품, 표면, 원통, 원뿔, 피라미드 이런 차트는 혼합형으로 만들 수가 없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혼합형 차트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이중축 혼합형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죠. 만든 거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혼합 차트 만들 겁니다. 자, 지금 이 혼합 차트라는 거는 묶은 세로막대형도 있고 묶은 가로막대형도 있죠. 혼합형 차트라는 거는 특정 데이터 계열을 이제 강조하고자 할 때 그 강조하고 싶은 그 데이터를 이제 다른 차트로 그렇게 표시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출석 점수 그거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자, 출석 점수 요거 이제 얘를 이제 가로형으로 바꿀 거니까 출석 점수를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어요.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열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중간고사는 묶은 세로막대 0이다. 기말고사 세로막대 0이다. 출석 점수도 묶은 세로막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얘를 이제 묶은 가로막대 0으로 변경시킬 거예요. 그래서 묶은 가로막대 0 해서 묶은 가로막대 0 얘를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요 출석 점수만 지금처럼 가로막대 0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차트에다가 세로형이다, 가로형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차트를 이렇게 표시하는 걸 보고 우리가 혼합형 차트, 콤보 차트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 이중축 차트를 언제 쓰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혼합형 차트에서 못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3차원 차트 그리고 주식형, 거품형 이런 것들 있어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꼭 제발 외우세요. 얘는 2차원 차트에서만 가능하니까 3차원은 안 되겠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혼합형이랑 같이 이제 추가로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또 추세선 있죠. 추세선에서 사용할 수 없는 차트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도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추세선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차트, 혼합형으로 작성할 수 없는 차트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외우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